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을 창조한 장본인이 정작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세운 그 회사에서 쫓겨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깊은 좌절과 배신감이 밀려올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만약 그 쓰라린 실패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의 서막이자 세상을 뒤바꾼 혁신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패와 마주하게 되죠. 때로는 그 실패의 그림자가 너무나 길고 짙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실패의 늪에서 다시 일어서 세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 인물의 놀라운 여정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되어 결국 전설이 된 역전 드라마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강력한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자유분방한 히피 문화 속에서 자라며 기술과 예술의 교차점을 꿈꿨던 한 젊은이였죠. 캘리포니아의 한 차고에서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 컴퓨터를 조립하던 그 시절, 그들의 눈빛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뜨거운 열정과 독보적인 비전이 가득했습니다. 투박한 손길로 만들어진 첫 애플 컴퓨터는 실리콘밸리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고, 이내 애플은 젊은 천재들의 놀이터이자 혁신의 상징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특히 1984년 매킨토시가 처음 공개되던 순간은 스티브 잡스의 카리스마가 정점에 달했던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프레젠테이션 무대 위에서 그는 마치 마법사처럼 군중을 열광시켰죠. 매킨토시가 단순히 기술적인 제품을 넘어 사용자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는 그의 확신은 대중을 전율하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성공의 정점이었죠.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일까요? 천재적인 통찰력 뒤에 숨겨진 완고함은 때로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했고 협력보다는 대립을 낳는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에 대한 타협을 몰랐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종종 독선으로 비치곤 했습니다. 애플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그의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은 내부 갈등의 씨앗이 되었죠. 특히 그가 직접 영입했던 전문 경영인 존 스컬리 CEO와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며 시너지를 냈던 두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영 방식과 미래 비전에 대한 이견은 좁혀질 수 없는 간극으로 벌어졌습니다. 마치 두 개의 거대한 산맥이 서로를 밀어내는 듯한 긴장감이 회사 전체를 감쌌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스티브 잡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985년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일궈낸 회사의 문턱을 마치 이방인처럼 쓸쓸히 넘어서야 했던 그 순간의 절망감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스티브 잡스, 애플 떠나다으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언론을 장식했을 때 많은 이들은 한 천재의 시대가 저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단순히 직장을 잃은 것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쓰라린 배신감과 상실감이 밀려들었을 겁니다. 텅 비어버린 그의 사무실은 마치 한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듯한 쓸쓸함을 풍겼죠. 하지만 우리는 이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이 바로 그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광야에서의 방황이자 위대한 복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업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에게는 단순히 직장을 잃은 것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쓰라린 배신감과 상실감이 밀려들었을 겁니다. 텅 비어버린 그의 사무실은 마치 한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듯한 쓸쓸함을 풍겼죠. 하지만 우리는 이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이 바로 그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광야에서의 방황이자 위대한 복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업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애플을 떠난 후 회사는 마치 나침반을 잃은 배처럼 망망대해를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독보적인 선장이 사라지자 애플은 방향성을 잃고 흔들렸죠. 한때 혁신의 대명사였던 기업은 급격히 시장에서 존재감을 잃어갔습니다. 신제품들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의 명성마저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았죠. 마치 화려했던 과거가 무색할 정도로 애플의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습니다. 기업 내부의 활기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쟁사들은 애플의 몰락을 비웃기라도 하듯 빠르게 치고 올라왔고
한때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였던 애플은 이제 한물간 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재정 상태는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애플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혁신이나 미래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저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졌죠. 기업은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고 많은 이들은 애플의 종말이 머지않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창업자가 떠난 자리는 이렇게나 컸던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예기치 않은 반전의 순간을 품고 있습니다. 1996년 애플은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떠난 후 설립했던 회사 넥스트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었죠. 넥스트는 비록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스티브 잡스가 있었습니다. 이 인수는 단순한 기술 기업 인수를 넘어 애플에게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동시에 운명적인 선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세웠던 회사에서 쫓겨난 지 12년 만에 다시 애플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임시 고문이라는 다소 어정쩡한 직책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애플 캠퍼스에 다시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혔던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카리스마는 침체되어 있던 애플에 서서히 생기를 불어넣었죠.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거인처럼 그의 복권은 애플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잡스의 복귀에 대한 시선은 복합적이었습니다. 일부는 그가 돌아와 애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가 한때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던 인물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죠. 과연 그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혼란만을 가져올까요? 많은 이들이 반신반의하며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그런 의구심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임시 최고 경영자, 즉 인터럼 CEO 자리에 오르며 애플을 구원하기 위한 첫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의 눈빛은 과거보다 더욱 날카로워 보였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애플을 재건할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을 겁니다. 잡스는 복귀 후 첫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전 세계가 다시금 애플을 주목하게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마이크가 아니라 애플의 미래를 짊어진 희망의 상징이었죠. 이 순간 우리는 잡스가 겪었던 모든 좌절과 방황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 큰 비전을 품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테니까요. 애플의 운명은 이제 다시 한번 그 불굴의 리더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잡스는 임시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르자마자 마치 메스를 든 외과의사처럼 망설임 없이 애플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칼날은 무질서하게 늘어져 있던 제품 라인에 향했죠. 당시 애플은 너무나 많은 종류의 매킨토시와 주변 기기들을 생산하고 있었고 마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대한 미로처럼 고객들은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죠. 회사의 자원 또한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어 엄청난 비효율을 낳고 있었습니다. 잡스는 복잡했던 모든 것을 단 4가지 제품으로 압축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제품군을 데스크톱과 휴대용, 전문가용과 일반 소비자용이라는 명확한 EX2 매트릭스로 재편한 것이죠. 이는 마치 폭풍 우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던 배가 비로소 굳건한 나침반을 찾은 것과 같았습니다. 불필요한 가지들을 과감히 쳐내고 오직 핵심에만 집중하겠다는 스티브 잡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이때 잡스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싱 디프런트 캠페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마하트마 간디 등 역사 속 위대한 혁신가들의 모습을 담아 다르게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이 캠페인은 단순한 광고를 넘어 애플이 세상에 던지는 선언이자 내부 직원들에게는 자부심을 되찾아주는 불씨와도 같았습니다. 애플은 다시 한번 남들과 다른 창의적인 영혼을 위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튠즈 스토어를 통해 합법적으로 음악을 구매하고 아이팟에 담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죠.
아이팟은 수천 곡의 음악을 마치 작은 보물처럼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게 해주었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직관적인 클릭 휠 인터페이스는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기를 넘어 음악 소비 방식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잡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세상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성공들은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후 광야에서 홀로 방황하며 뼈저리게 겪었던 모든 경험과 소중한 교훈들의 집약체였습니다. 넥스트에서의 쓰라린 실패를 통해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그리고 픽사에서의 경이로운 성공을 통해 콘텐츠의 강력한 힘을 몸소 깨달았듯이 말이죠. 그는 이제 과거의 독선적이었던 천재가 아닌 실패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더 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력을 지닌 진정한 리더로 완벽하게 거듭나 있었습니다. 아이맥과 아이팟은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티브 잡스가 모든 좌절과 시련을 딛고 일어선 후 세상을 향해 던지는 혁신의 강력하고도 희망찬 메시지였죠. 그리고 이 모든 눈부신 성공은 머지않아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위대한 발명품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되어주었던 것이죠. 이 모든 눈부신 성공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팟과 아이튠즈를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콘텐츠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생태계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지 명확히 깨달았죠. 그의 눈은 이미 음악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를 새로운 혁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애플로 복귀한 후 그는 과거의 독선적인 천재가 아닌 실패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통찰력과 넓은 시야를 지닌 진정한 리더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리더십은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쳐내고 오직 본질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날카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죠. 그가 애플로 다시 돌아온 후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무분별하게 늘어났던 제품 라인을 과감히 정리하는 일이었죠. 복잡하고 산만했던 제품들을 덜어내고 오직 핵심적인 몇몇 제품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은 넥스트에서의 쓰라린 실패를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동시에 싱디프런트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을 통해 애플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신을 세상에 다시금 각인시켰습니다. 이 캠페인은 단순한 광고를 넘어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들이 추구하는 혁신의 본질을 명확히 제시하는 선언과도 같았죠. 사람들은 다시 애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컬러풀한 아이맥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칙칙하고 투박했던 컴퓨터 시장의 아이맥은 마치 신선한 바람처럼 나타나 컴퓨터는 그저 딱딱한 기계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죠. 그 뒤를 이어 아이팟과 아이튠즈가 음악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며 디지털 음악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이처럼 연이은 성공들은 과거의 잡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실패를 통해 얻은 겸손함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콘텐츠의 중요성을 깨달은 새로운 잡스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드웨어의 혁신만큼이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그리고 그 안에 담길 콘텐츠의 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혁신은 그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2007년 1월 9일, 스티브 잡스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무대 위에서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아이폰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그는 단지 하나의 전화기를 선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화, 아이팟, 그리고 혁신적인 인터넷 통신기기를 하나로 합친 그야말로 세 가지 혁명적인 제품을 하나의 기기에 담아냈다고 선언했죠. 그의 손에 들린 아이폰은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경이로운 순간을 상징했습니다. 아이폰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그 순간, 사람들은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물리적인 키보드 없이 오직 손가락 터치만으로 모든 것을 제어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마법 같았죠. 아이폰은 출시와 동시에 전 세계인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곧이어 등장한 앱스토어는 수많은 개발자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며 스마트폰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후
광야에서 홀로 방황하며 겪었던 모든 좌절과 학습, 그리고 그를 통해 얻은 통찰력이 집약되어 완성된 결정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애플에서 쫓겨나는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는 아이폰을 만들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깨달음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넥스트에서의 상업적 실패를 통해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픽사에서의 경이로운 성공을 통해 콘텐츠의 강력한 힘을 몸소 깨달았던 그 모든 여정이 바로 아이폰이라는 위대한 발명품을 탄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의 실패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성찰과 더 큰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스티브 잡스의 삶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는 단지 한 천재의 일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살면서 겪게 될 크고 작은 실패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변장한 축복일 수 있다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내며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용기와 지혜의 중요성을 그의 삶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좌절이 어쩌면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깊은 여운을 남기면서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